그럼 왜 다른 부작용에 비해서 염증이 코성에서 많이 생기는 걸까요? 자, 그 이유는 바로 안녕하세요, 이정 원장입니다. 오늘은 코성형 후 부작용 중에 하나인 염증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염증 반응의 가장 대표적인 원인 중에 하나는 세균에 의한 감염이 있겠고요. 보형물에 의한 알러지 반응 또는 면역력 저하 등도 원인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염증 반응은 코성형 후 부작용으로 가장 많이 보고가 되고 있는 부분이라 그 확률이 매우 높을 것이라고 생각되지만 예전에 봤던 외국 논문 통계에 의하면 성형 후 염증 반응은 약 2에서 많게는 4%까지 나타난다고 보고되었던 것을 읽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 당시에 저도 궁금해서 제가 1년 동안 수술했던 첫 수술한 코 케이스의 숫자를 좀 통계를 내보고요. 그 중에서 염증이 생겼던 그런 개수를 한번 통계를 내봤더니 1%가 조금 안 됐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염증이 아무래도 코 성형 후 부작용 중에서 가장 많이 보고되기 때문에 아마 주변에서 사람분들이 조금 말씀하시는 거를 많이 접하게 될 수는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럼 왜 다른 부작용에 비해서 염증이 코성에서 많이 생기는 걸까요? 자, 그 이유는 바로 보형물이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자, 수술 전에 다 베타딘 등으로 얼굴을 다 소독을 하고 콧구멍 안에까지 다 소독하고 입 안도 베타딘 액으로 다 가글을 하고 그렇게 된 후에 완전 멸균된 수술포와 도구를 이용해서 수술을 진행하죠. 다 이렇게 철저하게 관리를 하고 수술을 진행하지만 우리 호흡기관에는 여러 종류의 균이 살고 있어요. 그래서 철저한 소독과 관리 후에도 피치 못하게 균이 들어가는 경우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균들은 수술 과정 중에 세척과 또 항생제 치료 그리고 수술 후 면역력에 의해서 대부분 박멸이 되지만 간혹 보형물에 붙어서 살아남는 경우가 있게 됩니다. 그냥 단순하게 조금 균이 살아남는다 그래서 크게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죠. 근데 얘네 균들이 어느 순간 내 몸의 면역이 약해지는 틈을 타서 증식을 하게 돼요. 그래서 어느 정도 숫자까지 늘어나게 되면 그때 문제를 일으키게 되고 염증 증상을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첫 수술보다 재수술 경우 조직에 흉살이 생겼겠죠. 그로 인해서 혈액순환이 처음 수술하는 코보다는 아무래도 떨어지게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염증이 발생할 수 있는 확률이 첫 수술보다는 재수술이 조금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코성형 후에 염증의 증상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자, 급성염증과 만성염증의 증상을 나눠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급성염증은 누가 봐도 이상하게 부어요. 증상이 확연히 느껴지고 육안으로 확인이 가능해요. 하지만 만성염증의 경우에는 수술 후 꽤 오랜 시간 지나면서 코가 점점점 딱딱해지거나 또는 구축과같이 코가 이렇게 들리는 증상 등이 생길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코성형 후에 염증이 이렇게 발생했을 때 어떠한 방법으로 치료하는 게 좋을까요? 급성염증의 경우에는 초기 증상에서는 약물 치료를 우선으로 시행하는데요. 먹는 약이나 주사, 항생제 주사 같은 것이 되겠죠. 자, 이러한 약물 치료에 잘 반응을 한다면 치료 후에 건강관리를 잘 하시면서 지켜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다시 염증이 재발을 한다면 필요에 따라 코 안쪽 절개를 통해서 세척을 시행해 볼 수 있겠고요. 증상이 좋아지지 않거나 지속적으로 재발을 한다면 결국 보형물을 제거하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 방법이 되겠습니다. 보형물을 제거한다는 게 환자분들이 많이 꺼려 하실 수밖에 없겠죠. 자, 수술을 했는데 보형물을 뺀다. 갑자기 코가 다시 낮아질 것이고 어렵게 수술했는데 원래대로 돌아오게 되잖아요. 좋아하는 분이 누가 있겠어요. 하지만 지속적으로 재발을 하거나 다른 치료 방법에도 좋아지지 않는 경우에는 보형물을 제거하지 않으면 코의 상태가 많이 나빠지게 되고 이후에 시행하게 될 재수술의 결과가 좋지 않거나 피부 등의 손상 등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의료진의 의견을 잘 따라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만성염증의 경우에는 수술 전에 어느 정도 염증의 정도를 알기보다는 재수술을 시행하면서 보형물 주변의 조직의 손상 정도 등으로 알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실제 제가 수술했던 사례를 잠깐 말씀드리면
콧대 실리콘을 넣은 후에 한 10년 가까이 흘렀나요? 꽤 오랫동안 지난 분이었는데 몇 년 전부터 코가 점점점 콧대 쪽이 두터워진다는 분이 재수술하러 오셨었어요. 아프지도 않고 뭐 특별한 뭐 이렇게 증상이 없었는데, 그래서 수술하러 들어가 보니까 실리콘 주변으로 오랜 염증으로 흉살 같은 거로 둘러싸여 있었고, 실리콘 캡슐 안에는 어느 정도 농이 좀 차 있었어요. 그래서 깨끗이 제거를 하고 다시 재수술을 잘 됐었는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모양뿐만이 아니라 재수술 후에 만성 두통이 사라졌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쪽 안에 농이 차 있고 염증이 있었던 게 이분한테는 두통의 원인이 되었던 거죠. 그래서 그것까지도 좀 좋아졌다고 하셔서 그랬던 그 케이스가 기억이 있습니다. 구축이 심한 경우에는 자가조직으로 재수술을 받으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 되겠고요. 수술 전 미리 예방적 항생제 치료를 시작하고요. 또 수술 후에는 구축 예방약 등을 드시는 등 이러한 노력들을 기울여 볼 수가 있겠습니다. 코 성형후 염증은 의료진들의 많은 노력에도 낮은 확률이지만 피치 못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자, 어쩔 수 없이 발생하였다면 앞서 말씀드렸던 여러 치료 방법으로 열심히 치료를 해야겠지만, 자, 수술 후에 음주나 흡연은 좀 삼가하시고요. 건강관리를 잘 하시고 몸을 너무 힘들지 않게 해주시는 것이 좋은 예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우성형외과 이정우 원장이었습니다.